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생꾼입니다. 예, 주말이네요. 예, 1월 12일. 날씨는 되게 춥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도 굉장히 힘든 날이라서, 약간 날씨 좀 풀리기 전까지 잠깐 다음 주 시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겨울이니까 정말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서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또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요. 자, 연구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고 오셨다는 분들 꽤 많네, 그죠? 예. 우루사. 오, 좋다, 그죠? 우루사. 아, 좋네요. 예.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우루사. 김삿도. 리멤버. 아, 좋다, 그죠? 그녀를 만나서 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실 테고 하니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절주절 아무 말 대잔치라는 창에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일지를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필독 공지사항들 있죠. 예,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가입하시게 되면은 신규 가입 인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회원 주절주절 아무 말 대잔치에다가 올려주시고, 그리고 뭐 일지 같은 걸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강의방에 가면은 뭐 영상들이 좀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카페 후기, 뭐 우리 카페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후기를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 거고요. 뭐 이거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재미난 사진 정보 여기에 보면은 뭐 괜찮게 필요한 것들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뭐 일지 따라하기, 여러분들 일지를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지를 왜 적으라 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지금 적는 분이 좀 있다가 지금 또 줄어들었네, 그죠? 한 네다섯 분 계시다가 지금 또 2명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얼굴 있잖아요. 여러분이 화장을 하면은 사람이 잘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인지. 근데 여러분은 다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남들은 다 알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평가하기 힘들지만 여러분의 이 계좌는 여러분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현재의 상황, 여러분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벌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렇게 개인 투자끼리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사실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 돈 뺏어 먹는 거는 제가 아니고 메이저거든요. 그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계속 하고 있다면은, 와, 예전에 내가 10년 전에는 이렇게 매매를 했구나. 야, 10년 전에 이렇게 벌었구나.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제가 팍스넷 들어가시면은 제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뭐 현재까지 이 연구소를 만들기 전까지의 일지를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 제 아이디를 쳐보시면요. 그러면 제가 10년 전에는 얼마를 벌었고 또 어떻게 매매했고 매일 일지를 적고 월간 일지도 올렸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면 제 글들과 그런 일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벌어왔고 지금도 이렇게 벌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 실력 괜찮아. 나 말로만 하는 주둥아리 고수가 아니고 정말 나는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넘도록 나는 계속 돈을 벌어왔어. 이런 것을 남에게도 보여주고 신뢰를 얻지만 내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누가 저에게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실력이 없잖아 라고 했을 때, 야, 내가 남겨놓은 내 발자취를 한번 봐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뉴스 기사에 보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이죠. 그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 장외시장 종목 가지고 장난을 쳤던 이희진입니까 김희진입니까? 그 구속된 사람 있지, 그죠? 뭐
장외시장 종목 가지고 뭐 몇천 명에게 뭐 몇백억 정도를 뭐 사라 팔라 했다가 결국에는 깜빵 갔던 사람인데요. 그런 내용 비슷하게 유튜브 중에 한 사람이 가상화폐 종목을 사라고 했다고 이렇게 유튜브로 실제 이렇게 매매하는 장면도 보여주면서 이 종목을 사라 얼마 간다 뭐 이렇게 했다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죠. 수갑에 채이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경찰이 조사를 하거나 뭐 수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상화폐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었고 본인이 추천한 뭐 가격이 뭐 무려 98% 정도 손실이 났답니다. 예, 본인이 어떤 추천을 했는데 이런 가상화폐를 사라 이거 1,000원 간다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게 거의 98% 마이너스니까 깡통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던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열받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누구에게 내가 얼마를 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바로 정권회사 직원들이고 그죠? 전문가들이지요. 나에게 얼마를 회비를 내면 너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요 한 달에 5%에서 10%를 죽을 때까지 꾸준하게 벌 수 있는 실력이 있거나 혹은 능력이 있다면 남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제가 10억이 있으면은 한 달에 5%만 벌어도 1년에 50% 버는데 그러면 1년에 5억씩 번다는 얘기잖아요. 연봉이 5억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5%만 벌어도 5억을 벌 수 있는데 제가 왜 굳이 남한테 내 거를 가르쳐 주고 남을 리딩을 해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사실은 꾸준하게 번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1%조차도 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1년에 1% 정도. 뭐 재수가 좋으면은 한 달 만에 또는 3개월 만에 또는 3일 만에 30%도 수익이 날 수 있고 뭐 더 재수 좋으면은 100%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계좌를 보면 마이너스 돼 있겠지. 그죠? 대부분의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의 그 승률도 매일 매매를 했을 때 그 승률로 보면은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의 승률은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승률은 몇 프로입니까? 그 사람이 10종목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수익이 낸다면 그 승률은 50%도 안 됩니다. 10종목을 골라서 똑같은 균등하게 돈을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5종목은 수익이고 5종목은 손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날렸느냐는 의미가 없고요. 왜? 뭐 A라는 종목은 100만원을 투자했고 B라는 종목은 10억을 투자하게 되면 100만원 투자한 종목이 50% 마이너스 되더라도 10억을 투자한 종목이 1%만 수익 나도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요. 이제 자금의 규모가 좀 크다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자기가 선택한 종목들이 실제로 수익이 나느냐 수익이 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내가 실력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하는 거와 관계없다는 얘기죠. 즉 정말 실력 좋은 사람의 승률도 70%이면 그 사람은 정말 뛰어난 투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30%, 이거는 제가 굉장히 뛰어난 트레이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문제가 되는 30%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그 사람의 매매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를 알고 그 사람 매매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그렇게 했을 때 따라하면 약 한 70% 정도의 승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70%조차도 아마 전 세계 최강의 트레이너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의 승률이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30%에서 50%밖에 승률이 안 돼요.
즉 10종목을 선택하면은 그 종목에서 먹을 수 있는 확률은 3종목에서 5종목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10종목을 선택을 해주면 여러분이 그 중에서 3개에서 5개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알려주는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실력이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매매하면 100점 100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매매하는 것은 100점 100패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병신 아냐? 왜 남의 말을 듣고 매매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병신 취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병신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엄청난 기법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하루라도 돈 단 10원도 날리지 않는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흐름을 거쳐왔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소위 주둥아리 고수가 돼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도 실제로는 돈을 못 벌면서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거리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어리석다, 누가 어리석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제가 추구하는 매매라는 것은 큰 돈을 많이 버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작은 돈이라도 꾸준하게 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지금 1월달 요 계좌가 여기 단타 계좌지, 그죠? 단타 계좌인데 제 카페에 있는 매매 일지를 보시면은 작년부터 나와 있지, 그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2018년도부터가 올해까지 일지가 전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고 많이 버는 날도 있고 못 버는 날도 있겠지, 그죠? 손해 날도 있고 수익 날 날도 있고 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그죠? 전부 다 수익이지, 그죠? 예, 현재 10일까지 전체 다 수익입니다. 뭐 수익 금액이 여러분들 보다시피 크진 않습니다. 뭐 이 원금이 1000만원 정도로 매매하는데 인출을 수익 나면 인출해버리고 수익 나면 인출해버리고 당일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산은 1000만원밖에 10만원밖에 안 되지, 그죠? 또 물론 월요일날 매매할 때는 다시 1000만원을 입금하겠습니다만 자, 매일 이렇게 버는 거예요. 적게 벌든 크게 벌든 매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매일 수익이 나는 사람들의 매매와 수익이 크게 났다가 적게 났다가 또는 손실이 크게 났다가 수익이 크게 났다가 또는 수익은 작게 나는데 손실은 크게 나든지 이런 매매는 어떻습니까? 그 끝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 그러면 제가 아무리 똑똑한 트레이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준으로 1억을 투자를 한다 가정하면은 한 달에 만약에 뭐 한 300만원을 벌었다 가정합시다. 엄청난 수익률이지, 그죠? 300만원 벌었었는데 300만원 1월달부터 쭉쭉쭉 벌어가는데 11월달에 2천만원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벌었던 거 다 한 번에 날라가 버린 거지, 그죠? 그럼 이거를 연간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한 달에 1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따져보면. 그죠? 한 달에 1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몇백만원씩 벌었다가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거죠. 그럼 이렇게 월로 쳐보면은, 연으로 쳐보면은, 이 사람은 한 달에 10만원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1억이라는 투자금에 대비해서 10만원이라 그러는 거, 0.01%지, 그죠? 0.001%입니까? 이 사람은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습니다. 1억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뭐 2%밖에 이자를 안 주더라도, 1년에 200만원 정도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달에 300만원씩 잘 벌어가다가, 한 방에 2천만원 날려버렸어요. 근데, 왜 벌 때는 300을 벌고 날릴 때는 2천만원을 버느냐고 얘기하는데요. 자, 1억이라는 돈에서 2천만원이라 하는 수익은, 손실은 얼마입니까? 약 마이너스 20%죠. 현물을 투자하든 선물을 투자하든 옵션을 투자하든 가상화폐를 투자하든 우리가 매매를 실패를 해가지고요. 한 20% 손실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1억에 2천만원 날리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이 날려봐서 알겠지만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이거 그렇게 날리는 거는. 300만원 버는 건 어려운데 2천만원 날리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1년 동안 매매를 해가지고 한 번도 20% 손실 안 나고 여러분들이 벌 자신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한 달에 1억 가지고 매달 1,000만원씩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 1,000만원씩을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00만원 날렸습니다. 어디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엄청나게 벌었는 거죠. 비록 날렸지만 평소에 번 게 많으니까 이 사람은 2,000만원을 날리더라도 많이 번 거죠. 그러면 1억에 1,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어떤 돈이냐 따져봅시다. 자, 1억에 1,000만원이라는 돈. 그럼 10%란 얘기지, 그죠? 자, 여러분들 매월 10%씩 꾸준하게 벌 자신 있습니까? 10년, 20년 동안? 없지, 그죠? 그럼 이것도 불가능하죠. 그럼 1,000만원을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달려들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1,000만원을 먹으려고 한 달에 1,000만원을 벌려고 여러분들이 달려든다면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빚은 얼마입니까? 곱하기 10배입니다. 10배. 곱하기 10배입니다. 얼마입니까? 1억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1억을 가지고 1,000만원을 매달 벌겠다라고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1억 날리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죠? 자, 1억을 투자금을 가지고 1,000만원을 매달 벌겠다고 목표를 가지면은 1,000만원 벌었습니다, 실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을 가정했을 때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이 성률이 몇 프로 그랬습니까? 70%. 6번을 1,000만원 벌었는데 7번째 또는 8번째 1억을 날린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도 결국에는 뭡니까? 1월달에 1,000만원 벌고 2월달에 1,000만원 벌고 3월달에 1,000만원 벌어서 차 바꿨지, 그죠? 4월달에 1,000만원 벌어가지고 뭐 자기 여자친구 백화점에서 뭐 루이비통 지갑 하나 사줬습니다. 뭐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억 날려 뭐 됩니까? 실제로 벌은 돈은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원금이 뭡니까? 0이 돼버리죠. 그럼 이때부터는 뭡니까? 투자 끝입니다. 투자가 끝나버려요. 이제 매매 못해요, 이제. 그럼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뭡니까? 1억 날린 거죠, 그냥. 물론 중간중간에 번 돈도 있습니다만은 이 번 돈은 다 쓸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돈 계속 적금 넣어놓을 거 아니잖아요. 돈 벌었다고 좋다 하면서 술 처먹고 밤에 나가 뭐 차 바꾸고 뭐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럴 거잖아요. 그럼 남은 돈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1억 날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깡통 돼버리죠. 예, 결국에는 10년, 20년을 놓고 보면은 이런 흐름이 간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실력 좋은 트레이더 정도의 수준에 여러분들이 도달했을 때 그 결론은 뭡니까?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영원. 승률이 90%면 어떻게 됩니까? 90%면. 자, 1,000만원 벌다가 9번을 먹었어요. 근데 1억 날려버렸어. 뭡니까? 이 사람은 본전 정도 하는 사람이죠. 본전. 그 전체로 봤을 때는 뭡니까? 한 1,000만원 1년 동안 매매해가지고 1,000만원 손해봤겠죠.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1억을 투자해가지고 1년 동안 매매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도 못 버는 실력인 거예요. 90%의 승률인데도. 90%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단돈 1만원도 하루에 한 달에 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에요. 1억을 투자해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하다못해가지고 200만원에도 이자를 주는데 은행에 넣는 것보다 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럼 95%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95%쯤 되면. 자, 100번을 매매했어요. 100번을 매매했는데 매달 1,000만원씩을 벌었다. 10년을 보고, 10년을 봤을 때 매달 1,000만원씩을 벌었어요. 그죠? 100번을 매매했을 때. 그럼 5번을 손해를 봤어요. 5번 손해를. 어떻게? 버는 돈의 10배를 손해봤어요. 이 사람은 계산을 해보면은 조금 남습니다. 10년 동안 매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조금 남아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10년 동안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를 받는 이자가 2천만 원이지, 그죠? 지금의 은행 이자로 치면 2천만 원쯤 될 겁니다.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한 2천만 원쯤 될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10년 동안 매매했을 때 95%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매매를 했을 때 과연 2천만 원 남을까요? 근데 승률이 95%다.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게? 100번 중에서 95번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오늘 A라는 종목을 사가지고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B라는 종목도 같이 샀어요. 거기 가지고 쭉 갑니다. 한 3일 들고 갑니다. A라는 종목은 수익이고 B라는 종목은 손실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사람의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50%밖에 안 되죠.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이 많이 오를지 B라는 종목이 많이 오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차트 대충 분석해가지고 살 뿐인 거지. 그게 100%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불확실한 상황에서 베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를 잘하면은 50% 정도. 개인 투자가들이 정말 매매를 잘하면 50% 정도. 그럼 95% 정도의 승률이라 그러면 그게 퍼펙트한 거죠. 퍼펙트. 우리가 순금이 99.9%라고 얘기하듯이요. 95% 정도의 승률이라 그러면 굉장히 퍼펙트한 정도입니다. 근데 95%라 하는 승률을 낼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실제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이렇게 해봤자 결론은 뭡니까? 기껏해 얼마 정도 버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럼 만약에요, 제 방식대로 매번 수익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적든 크든 매일 수익을 내면은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고 모레도 벌고 그 다음날도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얼마를 벌든 간에 매일 벌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질이 어떻습니까? 자, 이걸로 부자가 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만원씩을 매달 꼬박꼬박 벌어서 1년에 1억 뭐 한 2천 1억 2천 정도를 벌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상위 5% 안에 드는 고수익자가 되더라도 그 언젠가는 날아갈 돈에 대한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1, 20만원 매달 매일 꾸준하게 10년 20년 동안 벌면 어떻겠습니까? 자, 하루에 10만원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한 달이면 200만원이죠. 1년이면 2,400만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원입니다. 30년이면은 곱하기 3을 하면은 7억 5천이네. 7억 2천이네. 7억 2천. 자, 여러분들 30대 주식을 투자를 시작하면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암 걸려 죽지 않는 이상은 보통 7, 80대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몸만 안 아프면은. 근데 요즘 평균 수명을 감안했을 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현재까지 그냥 평균적인 수명은 7, 80대까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 봤을 때 40년에서 50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평균치, 모든 사람이 40, 50년을 하는 거 아니니까요. 평균치 40대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고 50대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치를 봤을 때 30년을 매매한다고 가정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루에 10만원 정도 벌었는 돈으로 기껏 하루에 10만원 벌었을 뿐인데 여러분들은 7억 5천만원 정도를 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제 강의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7억 5천만원 가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없지, 그죠? 뭐 집을 포함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현금 자산이 7억 5천만원 있는 분들은 없죠. 그러면 하루에 10만원이라 하는 돈이 어떤 돈이냐 이거지, 그죠? 하루에 10만원이라는 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연봉이 6천만원이에요. 연봉이 6천만원인데 여러분들이 월 뭐 세금을 떼고 가건세를 떼고 4대 보험을 떼고 나서 가져가는 돈은 한 400만원 좀 안 되잖아, 그죠? 400만원 좀 안 돼요. 6천만원이. 연봉 6천이라 하는 돈이 월급이 세후 월급이 400만원 정도면은 6천만원 되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4대 보험 떼고 가건세 떼고 뭐 떼고 나면은 한 370에서 350 정도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350에서 370만원 받는 게 연봉 6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00만원이라 잡겠습니다. 가정하면은 얘를 나누기 30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얼마입니까? 12만원이지. 15만원입니까? 하루에 15만원을 벌었을 때 이 사람은 15만원에 3, 5, 15, 450 아니네, 그죠? 12만원 2, 3은 6 360만원 5, 3, 5, 15 4 12 하루에 14만원 정도 버는 사람이 이 월로 치면은 420만원이네, 그죠? 예. 우리는 일단 수익이 나는 거는 세후니까, 그죠?
그럼 이러면 연봉이 6천이 넘어요. 6,500, 7천쯤 될 겁니다, 아마. 연봉 1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후에 계산을 해보면 650만원 밖에 안 돼요. 이게 연봉 1억입니다. 실제로는 갑근세 한 100만원씩 떼고 4대 보험도 한 7, 80만원 떼고 뭐 나면은 한 달에 빠지는 돈만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650에서 150을 하면은 실제로는 한 800만원 벌어간다는 얘기잖아요. 8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28에 16, 9,600만원이죠. 그래서 연봉 1억이라는 돈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타가는 돈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650만원 얘기예요. 얼마 안 돼요, 이거. 650만원 해봤자. 근데 흔히 일반적으로 40대에서 가장 많이 벌어가는 돈이 6천만원 연봉이라고 가정하면은 대략 하루에 14만원 밖에 안 치인다는 얘기죠. 그럼 하루에 14만원 벌면은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공부를 10몇 년 동안 해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이 기대 수익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14만원이라는 얘기예요. 14만원. 물론 주말 빼고 이래 하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일단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울대를 나와서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판검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죠? 판검사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세후의 수익은 하루 1등 14만원짜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자기 연봉 계산해보면 답 나오지, 그죠? 이게 연봉 6천만원짜리 뭐 대기업 정도의 과장급, 경력 15년 이상의 과장급 정도의 일당이 바로 14만원 얘기. 그럼 제가 아까 전에 10만원을 벌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만큼 해가지고 여러분 기대 수익에 얼만큼 나오는지 대충 7억 정도 나왔다 했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 한 채 33평짜리 뭐 강남에 있는 거 말고요, 그냥 강북 쪽에 있는 거 33평짜리 기본이 지금 10억쯤 하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에도 10억짜리 아파트 굉장히 많아요. 33평짜리. 20억짜리도 있습니다. 대구에도. 대구에 20억짜리, 33평에 20억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아, 33평이 아니고 50평인가? 뭐 대구에 33평 기준 했을 때 지금 현재 나오는 아파트 짓는 거를 보면은 한 7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33평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10만원씩 죽을 때까지 모아도, 30년 가까이 모아도 못 삽니다, 이거, 그죠? 이제는 그렇게 못 사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못 산다고 해서 7억이 적은 돈이냐?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계란 하나에 10만원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물론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는 5천원씩 한다면 하지만 그래도 라면 하나에 10만 하진 않잖아요. 라면은 10년 전에도 개당 한 500원 치였고 300원 치였고 지금도 500원밖에 안 치거든요. 근데 마트 같은 데 싼 데 가면은 뭐 2,500원이면은 우리 라면 5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 전에도 2,500원 했거든요. 지금도 2,500원이에요. 물론 권장 소비자 가격은 3,500원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려고 마음먹으면 동네 마트 같은 데 가면 2,500원이면은 신라면 한 번들이라고 합니까? 5개짜리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7억이라 한 돈은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죠.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서 뿐인 거지 7억은 큰 돈이에요.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좋은 직장을 다녔을 때 겨우 받는 돈이 14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루 10만원 정도만 꾸준하게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도 연봉으로 치면은 이 6천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 벌기 원합니까?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벌기 바라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하루에 100만원을 벌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6억입니다, 6억. 연봉 6억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봉이 제일 많은데 한 2억 받지, 그죠? 공무원 기준 했을 때. 물론 6억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외국계 기업 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사장들, 대기업 사장들은 6억 이상 받지, 그죠? 6억 받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뭘 한 게 있어요. 뭐 기업을 키워봤습니까? 아니면 뭐 쪼매난 회사를 뭐 대기업으로 키워봤습니까? 아니면 사장이 되어봤습니까? 여러분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루에 100만원씩을 벌겠다. 이건 욕심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과다한 욕심이 결국엔 여러분들의 이 투자 인생을 망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간이 경과되고 30분 동안 쓸데없는 소리를 좀 제가 했습니다. 자, 전날 야간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야간장 미국장 어떻습니까? 미국장은 막판에 급락이 나왔네, 그죠? 뭐 급락해봤자 얼마 떨어진 건 없습니다만, 자, 고점 이게 신고가입니다. 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을 평가하는데 고점에서 대략 한 70포인트 떨어졌네요. 70포인트. 올라갈 때는 막 200포인트, 300포인트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70포인트 내렸습니다. 근데 좀 떨어졌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얘기했지.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현재 여기 와 있거든요. 그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 드렸죠. 제가요. 그럼 필반이 의외인지 한번 볼까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오늘 같이 보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여기 필반입니다.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1700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개가 우리나라 총 전체 주식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25% 30% 정도로.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종합주가에 전체적으로 30%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바로 밑이다. 자, 조금 떨어졌네. 그죠? 고점에서. 일봉 차트입니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까지 떨어지면은 삼성전자도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그죠? 자, 요렇다는 상황에서 놓고 보겠습니다. 그냥. 아,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이제는 고점이 좀 다가온 것 같아. 고점 냄새가 난다.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해두고, 그럼 우리나라 또 야간 선물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자, 야간 선물 초기에는 가돌이를 치다가, 보합이 얼마입니까? 보합이 297.65, 297.6, 여기가 보합이네, 그죠? 자, 보합에서 왔다 갔다 가다가 조금 떨어져서 마감했습니다. 미국보다도 덜 떨어졌네,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요런 상황이다. 그래서 콜은 지금 조금 떨어졌고, 풋은 보합이네, 그죠? 풋은 보합이고, 콜은 조금 떨어졌다. 요렇게 마감했다, 야간장은.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간장을 한번 볼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렸었지, 그죠?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요 자리에서 제가 얘기 드렸지, 요 자리에서, 그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양봉을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는 어떤 경우다,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 드렸지, 그죠? 자, 이 모양 그대로입니다. 쌍바닥을 찍고, 급락이 나와서 쌍바닥을 찍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전고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전고점까지 이제 불과 1포인트, 0.5포인트 남았네, 그죠? 0.5포인트. 이제 0.5포인트만 더 오르면은 전고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종가가 사실상 쌍봉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죠? 근데 야간장에서 고점을 한번 볼까요? 야간장에서 고점. 자, 298.2. 자, 얼마입니까? 298.1이지, 그죠? 그러면 야간장 기준으로 봤을 때 쌍봉을 찍었다, 그죠? 쌍봉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쌍봉 찍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 자,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쌍봉을 찍고 어떻게 되느냐? 자, 추세선이 나오네, 그죠? 추세선이. 야, 고점과 고점을 잇는 자리가 나옵니다. 저점과 저점을 잇는 자리. 그럼 이렇게 연장을 하고 보면은 얘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예, 이 자리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계산해 볼까요? (300) 좀 넘겠네, 그죠? 300 뭐 1점 정도, 301 정도 되겠네, 잘하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럼 요 고점이 일단 301 정도까지 될 수 있다. 첫 번째입니다, 그죠? 첫 번째 상황, 요런 상황이다, 그죠? 요런 추세대로 간다면, 자, 298.1을 돌파할 경우에는 어디까지 간다? 여기 301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봤자 한 3, 4포인트 정도 올라버리면 바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가시권에 들어가 있다. 즉, 내 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298.1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쌍봉을 만들어야겠지. 쌍봉 만들고 떨어지겠지, 그죠? 쌍봉 만들고 떨어집니다. 그럼 이 자리가 현재 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월요일은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됩니까? 월요일은 298.1을 돌파를 하고요. 시초가가 298.1을 돌파를 하고 출발해버리면 이렇게 날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장중에. 날라갔다가 301을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 찍고 나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월요일날 298.1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가돌이 치다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보입니다. 자, 예전 시장과 지금 시장의 차이점 볼게요. 예전 시장은 이렇게 캔들이 좀 봉이 짧아요. 그죠? 좀 작은 봉이 중간중간에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대입니다. 장대. 장대 양봉이거나 음봉이거나 관계없이 장대다. 즉 가는 방향대로 크게 가거나 적게 가거나 이렇게 움직인다. 가는 방향대로 크게 가거나 적게 움직인다. 이렇게 짧은 봉도 나오지만 예전에는 원웨이 상승장이라는 개념이요. 예전이라고 했으면 엄청 오래 기간이 아니고요. 뭐 최근래에 이제 우리가 원웨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웨이장. 원웨이장이라는 개념이 보통 저는 시작에서 3포인트 정도를 봤습니다. 3포인트 정도. 위든 아래든. 여기서 위든 아래든 3포인트 정도가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저는 이걸 통칭을 해서 원웨이장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루 기본이 3%지, 기본이. 이때는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요. 하루에 많이 올라가 봤자 1, 2%가 왔다 갔다 했어요. 올랐을 때 2% 정도 오르고 1%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루 기본이 3, 4%니까 이렇게 오르든가 이래 내린단 말이죠.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원웨이장은 예전에 제가 원웨이장 했던 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려요. 왜? 지금은 기본이 3%니까 캔들 길이 한번 보세요. 기본이 4%, 5%, 이걸 5%지, 그죠? 5%. 이게 한 2%, 2.5% 되고, 이게 3%고, 이게 한 4% 정도 될 거고, 그죠? 4% 될 끼고, 이것도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5%짜리입니다, 5%짜리. 이것도 3%지, 그죠?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3%야, 지금, 기본이. 그러니까 3% 오르고 내리는 게 이제는 뭡니까? 원웨이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2, 3% 정도 올라서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마감이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3%나 올려놓고 막판에 5% 떨어뜨려 놔봅니다. 5% 장중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변동장이다. 변동장. 그래서 제가 1월달 조심하라고 했지, 그죠? 1, 2, 3월달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대신에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왜? 내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니까 시장은. 내가 예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내가 예상하는 범위대로 움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다음날 캔들을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자, 요런 단봉 모양이 한 2개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요런 단봉 모양이. 즉, 쉽게 말하면은 돌파를 해줄 것 같으면 빨리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요. 양봉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하루 정도는 여기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날은 반드시 양봉이 나와야 돼요. 하루 쉬었다가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요게 뭡니까? 301까지 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요렇게 마감했거나 또는 음봉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락이에요. 이건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월요일 하루 정도 바로 떨어져도 되고 바로 올라도 관계없어요. 여기서 바로 장대 음봉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런 조건 이더라도 괜찮고 만약에 월요일날 요 봉으로 요 캔들로 마감이 된다면 다음날은 반드시 양봉이 나와줘야 이거 가는 방향이고요. 안 나오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거나 음봉이 떨어지면은 이건 하락이에요. 그냥 시장이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어떤 캔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흔한 캔들이라 그러면 요 모양이란 얘기지. 요 모양, 그죠? 요 모양이 나올 경우에 그 다음 날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아니면 비슷한 십자형 모양이냐에 따라 가지고 아, 이번 시장의 상승이 여기서 끝이구나 아니면 조금 더 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예,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 예상대로라 그러면 이건 떨어져야 돼요. 제 예상대로라 그러면. 제 예상대로 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쌍봉을 찍고 떨어져야 됩니다. 288, 298,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0.5%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더라도 종가상은
298.1을 깨고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돌파해도 별로 안 좋긴 해요. 사실은. 돌파해도 절대 안 좋습니다. 저는 제 기준에서는 한 틱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돌파해도 별로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 드리는 게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뭐 아니면 그만인 거고요. 나올 수 있다. 그냥 장대 양봉으로 날리거나 장대 연봉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이 모양 나왔을 때 그 다음날의 모양에 따라서 이번 시장이 상승이 꺾이는지 아닌지. 왜 이게 중요합니까? 자, 풋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풋 입장에서 지금 뭡니까? 최저점일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콜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최고점일 수가 있어요. 이 모양을 예상을 하고 다음날 월요일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고 어떤 모양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다라는 게 예상이 안 되면 풋 최저점인데도 못 잡고, 그죠? 300%, 500%, 1000% 가는데 최저점에서 못 잡는 경우 생기는 거고, 반대로 콜 잡은 사람들은 최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런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의 변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많아봐야 1, 2%, 2, 3%밖에 안 되니까 뭐 물려도 2, 3% 물리고 먹어도 2, 3% 먹는 거죠. 근데 파생의 경우에는 1, 2%, 종합주가 1, 2%에 따라서 이게 1%지, 그죠? 1%면 선물이 얼마 움직입니까? 약 3% 정도 움직이거든요. 그럼 선물 3%면은 풋은 반토막이 되는 거고요. 콜은 한 50% 정도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잘 잡으면 50% 먹을 수도 있고 못 잡으면 50%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캔들이 어떤 모양으로 갈지를 예상을 해야 되고, 그 예상이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상대로 가면 쉽게 돈을 벌고 예상대로 가지 않으면 어렵게 돈을 벌면 된다는 얘기죠. 자, 기타 뭐 뉴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매매에 시장을 차트를 분석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관계없고요. 아는 것도 관계없지만 몰라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생각해놔야 되겠죠. 왜? 변동이 커지니까요. 2포인트 정도 올라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재료가 있어가지고 상승을 하면은 이게 5포인트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올라갈 자리 올라가는데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뉴스인 거예요. 또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게 뉴스예요. 그러면 올라갈 자리 내려갈 자리라고 판단 내리는 기준은 바로 이 차트 분석에 의해서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차트 분석에 의해서. 그럼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전혀 분석도 없이 지금 한 40분 정도 동안 떠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하는 분석이 얼만큼의 확률이 있느냐. 제가 종합주가 분석하는 확률은 한 70%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3, 40%는 정확하게 맞추고 비슷하게 맞추는 게 30%, 틀리는 경우도 30%쯤 있습니다. 그래서 승률로 봤을 때 70% 정도 돼요. 그러면 70% 승률에 베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 구간 아니면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근데 100%라 하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9% 정도의 확률이 있는 자리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자리를 99%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만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실제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스스로, 내 기법은 99%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도 있고요. 그 자신감이 있어야 투자도 쉽고 매매하기도 쉬우니까요. 그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좀 키우시길 바라고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항상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된다는 얘기는 졌다는 얘기죠. 예. 게임에서 지면은 이미 지고 들어가면은 절대 못 이기는 거죠. 자, 분봉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봉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최고점이네, 그죠? 지금 등락폭이 보면 분봉을 보면은 좀 쉽게 보시면은 이게 올라갈 때 올라가는 모습, 내려갈 때 내려가는 모습, 내려갈 때 내려가는 모습, 그죠? 올라갈 때 올라가는 모습, 내려갈 때 내려가는 모습, 올라갈 때 올라가는 모습, 올라갈 때 올라가는 모습,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죠? 방향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변동장이 아니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변동장이지, 그죠? 근데 분봉으로 보면 뭡니까? 이 원웨이장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원웨이장인 거예요. 이게 원웨이 기준이 뭐겠습니까? 3P라 그랬지, 그죠? 3P 이상 오를 때 원웨이장인데, 이 원웨이장이 나오는 경우가 한 달에 많으면은 두세 번 정도 나옵니다. 두세 번.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나오죠, 매일매일. 그래서 1월 달에서 3월 달은 굉장히 위험해요, 시장이. 이 여파가 4월 달까지 미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는 이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쭉 올라가는데 풋을 잡았어요. 풋이 아침에 100원을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2만원이 50원 왔어요. 야, 요거 잡으면 한 틱은 안 먹겠나 생각하고 잡았어요. 근데 이게 종가가 20원 돼버린다는 얘기죠. 하루 만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잘못 잡으면 죽는 거지, 그죠? 그러면 또 이런 의구심도 느낍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 상승 베팅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막 여기서 콜 잡아도 되겠지, 그죠? 콜 잡아도 수익 납니다. 요 콜 잡아도 되겠지, 그죠? 여기서 콜 잡아도 수익입니다. 아침에 100원 했던 게 여기서 잡으면 120원이고 여기서 잡으면 150원이고 여기서 잡으면 180원이고 종가는 200원 마감했어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캔들이 올라갈 때 아무 때나 콜 잡아도 수익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겠지, 그죠? 요렇게 매면 어떻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못 잡았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1,000원 되더라도 저는 안 잡아요. 제 매매가 그래요. 왜?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많이 안다고 해서 여기서 꺾이지 말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여기서 꺾이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느냐? 이런 모양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모양으로 갑니까? 차트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이게 30분봉을 보면 이렇게 갑니다. 그죠? 30분 보고 있지, 그죠? 가는데 이거를 만약에 1분봉이나 3분봉, 5분봉으로 보면 어떤 모양 나옵니까? 이걸 1분, 3분, 5분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모양이에요. 30분 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인데 이게 1분, 3분 정도를 보면요. 1분봉, 3분봉 정도를 보면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선물 움직임이 이렇다는 얘기죠. 선물은 몰라도 됩니다. 뭔지. 근데 선물 차트는 알아야 돼요. 선물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거 아니니까 몰라도 되지만 선물 차트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종합주가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아는 기준이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자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콜을 잡았습니다. 그럼 떨어져 버렸죠. 여기서 콜 잡았어요. 여기서 콜 잡았어요. 콜 잡았어요. 콜 잡았어요. 콜 잡았어요. 콜 잡았어요. 어떻습니까? 콜 잡자마자 떨어졌지, 그죠? 이게 마이너스 20%예요. 버티고 있으면 여기 200% 먹어요. 확실합니다. 이거를 옵션이나 ELW로 판단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잡으면 20% 까여버려요. 그럼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그죠? 올라오면 본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잘해봤자. 또는 이 장이 이렇게 가는 장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장에 써야 됩니까? 이거 반토막 돼버려요. 반토막 나버립니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분봉 30분봉상으로는 일직선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1분, 3분, 5분을 가지고 분봉 매매를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못 버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요. 여기서 딱 잡았어. 여기서 잡았는데 10% 수익 5% 수익 났네. 근데 안 팔았어.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실제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딱 잡았는데 안 팔고 버티면 마이너스 15%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만원 투자하면 150만원 날라간 거죠. 연락이 불안하지, 그죠? 그러니까 본전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팔아버리는 거야. 팔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팔고 나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야? 휴, 잘 팔았다. 그리고 그런데 좀 있어 이게 또 폭등해버려. 그럼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여기 뭐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이거 30% 먹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날 분석해가지고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런 글을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올라가니까 추세상 올라간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가면서 그죠?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말 잘 듣고 있으면 물려 있다가 수익 나고 수익 나고 수익 나기도 하는데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물려버리면 손절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손실이 점점점 커지다 어느 순간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마이너스 30%쯤 되면 뭡니까? 이제는 손절하라 그러거든. 그럼 10만원, 20만원 날릴 거를 300만원 날리고 나서야 손절하라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움직일 때 조금씩 벌어가지고 10만원, 20만원, 만원, 50만원 벌어놨다가 한번 날리면 얼마입니까? 300만원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매매의 단점이. 이거 배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하다 못해가지고 1초 뒤에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한다? 그 어불성설이지, 그죠? 어불성설입니다. 1분 뒤에 주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상승 추세입니다. 매수하세요. 콜 잡으세요. 풋 잡으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다못해 1분 뒤에 주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내가 잡는 자리가 내가 여기 매수 자리라고 가정하면 주가가 이렇게 왔을 때 요 때가 매수 타임인 거예요. 요 때가. 이 때를 못 잡게 되면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때를 못 잡게 되면은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차트에서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기 편하게 확대를 해서 그려요. 자, 오늘 이렇게 30분 봉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 원의 상승장이지, 그죠? 근데 이거를 1분, 3분, 5분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콜을 잡더라도, 또 잡아버렸네. 자, 여러분이 콜을 잡더라도 언제 잡아야 됩니까, 이거를?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잡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잡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올랐다가 꺾여 내려올 때 요 자리에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뭡니까? 잡자마자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를 먹고 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잡거나 여기서 잡거나 여기서 잡거나 여기서 잡아도 수익 나지, 그죠? 여기 잡아 수익. 근데 요 잡아야 됩니까? 요 잡으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나버린다는 얘기죠. 내려올 때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잡을 가능성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된다는 걸 알 뿐인 거지. 장중에는 알 수가 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기법의 핵심이 바로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를 찾게 하는 방법이에요. 올라갈 때 이런 자리. 또는 예를 들면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아침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내가 잡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입니까? 자꾸 지워버리노.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해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졸라게 많죠. 이거 잡으려고 마음 100번, 200번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단타 치려고 한 틱 먹고 단타 치면 이거 100%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잡을 수 있는 기회는 하루에 300번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자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5번 있지, 그죠? 요까지 6번이겠네, 6번. 자,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자리가 있어요. 요런 자리. 싫어해요, 이거. 요런 자리 좋아합니다. 요런 자리 좋아합니다, 저는. 요런 자리 좋아해요. 그러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러면 1번 자리는 내가 매매하기 되게 올라가는지 알아요. 저는 이 자리가 올라가는 자리. 이게 뭡니까? 잡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잡고 나면은 콜을 잡으면 얼마를 먹든지 간에 무조건 수익 나는 자리잖아. 그대로부터 계속, 그죠? 1시간이든 30분이든 간에. 나 이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자리도 별로 안 좋아해. 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한 70%에서 8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라. 10번 중에 3번은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저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요 6번, 3번, 4번, 5번, 6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 근데 이렇게 4번에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30%쯤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와 똑같지, 그죠? 이것도 70% 확률인데 이것도 70%죠. 30% 확률. 그럼 이 자리는 안 잡아요. 그럼 언제 잡습니까? 이 자리 잡아요. 그리고 요 자리.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는 하루에 300번이 있는데 그 중에 6자리 정도가 내가 실제로 베팅을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확실한 자리입니다. 95% 이상 확실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30% 얘기했지만은 제 생각에 95%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확실한 95% 자리는 3번, 5번, 6번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3번은 뭡니까? 이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시간과 마디 가격.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은 이 자리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기법을 활용하면 되지 또, 그죠? 기법 외적인 것과 기법을 활용하면 이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4번은 안 잡습니다. 왜?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를 모르니까. 근데 4번은 내려갔잖아요. 그죠? 내려갔다면 이거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10%도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5%. 10번, 100번 중에서 5번만 올라가고 95번은 뭡니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는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95% 이상의 수익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4번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5번, 6번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 기법에 의해서 파악을 하면 돼요. 아까하고 틀리지, 그죠? 이 3번 자리를 잡는 거는 기법과 기법 외적인 걸로 이용하면 되고, 이 6번 자리는 뭡니까? 기법으로 활용해서 이게 위로 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요게 6번 자리가 보통 10분 자리입니다. 뭐 시끄리 카페 회원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분 자리, 그죠? 10분을 깨는 자리란 얘기예요. 요게 얼마입니까? 이 5번 자리가 대충 5분 자리고 이 4번 자리가 3분 자리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3분에서는 매매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충 이제 이해되시지, 그죠? 이래서 3분 매매 안 하고 5분, 10분 본다. 5분, 10분 보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평과 뭐가 있지, 그죠? 이거를 판단해서 기준이 6번 자리를 먹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3번 있습니다. 정확한 자리가. 여기로 보면 3번과 5번, 6번, 3번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들을 제가 먹는 거예요. 매일. 이런 자리가 매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300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을 골라서 그 중에서 3번을 골라가지고 이 중에 한 번만 먹으면 1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이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300번을 놓치기 아깝잖아요. 6번 놓치기도 아깝고 어떻게 합니까? 1개, 2개 들어가서 2천원 뛰기, 4천원 뛰기를 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해서 10만 원을 플러스 내고 요 3번, 5번, 6번 중에서 한번 제대로 매매해가지고 10만 원을 벌면은 20만 원을 벌겠죠. 그러면 한 달에 400만 원을 벌겠지, 그죠? 연봉으로 치면 얼마나 그랬습니까? 6천만 원짜리.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요. 이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못하겠죠. 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해서 벌 수 있는 이게 평균치라 그럽니까? 평균치. 평균치가 얼마다? 월 400만 원 정도라는 얘기. 그러면 400, 여기서 또 다시 두 번째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자, 4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자, 요렇게 해봅니다. 4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꾸로 시작했는 거죠.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뭐 2천만 원, 3천만 원도 있지만 1억도 있을 거지만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다? 400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800을 벌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나간. 저는 거꾸로 봤습니다. 이렇게. 자, 400만 원을 벌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를 투자해야지 내가 400만 원을 벌 수 있는가? 처음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했지, 그죠? 1000만 원을 한 적도 없어요, 제가. ELW 할 때 3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300을 벌더라고요. 오랍 매달 100%씩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돈을 인출을 안 하고 놔둬봤습니다. 400, 500, 600, 700, 800까지 가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는 인출을 하고 매달 100만원씩을 올려봤어요. 수익금에 100만원씩을 올려봤어요. 올려보니까 버는 돈이 400, 400, 400, 400, 400. 물론 이 중에 장중에는 600만원 이상 번 날도 많아요. 근데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손해를 본단 말이죠. 제가 10만원을 목표로 했을 때 얼마 날린다 그랬습니까? 100만원 날려야 된다 했지, 그죠? 20만원 목표로 하면 얼마 날려야 된다? 200만원 날린다. 그럼 하루에 20만원을 벌어야지 400만원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 맞을 때 얼마 맞습니까? 20만원에 10배를 두들겨 맞으니까 200을 날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달 버는 돈은 400이죠. 그럼 뭐야? 400만을 넣어도 400을 벌고 800만을 넣어도 400을 번다. 그럼 뭐예요? 800만원을 놔둘 필요가 없죠. 돈이 커지면 물타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 제가 열받았을 때 몰빵을 넣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또 실수로 정말 미쳐가지고 오바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렸어요. 700, 600, 500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쭉 내려왔단 말이지. ELW 하는 3년 동안. 그래서 500만원 갖다 투자를 해요. 버는 돈은 뭡니까? 똑같아요. 내가 5천만원을 넣어도 저는 500밖에 못 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매매를 해왔으니까. 왜? 내한테 필요한 돈은 요 돈이니까. 나는 4천만원 필요 없어요. 400만원 있으면 돼요. 400만원 있으면은 제가 매일 먹고 노는데 한 달에 150만원 쓰거든요. 그러다가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기타 하면은 한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250이잖아요. 내 실컷 쓰고 실컷 놀았는데 얼마입니까? 150만원 남지, 그죠? 그럼 이 돈은 뭡니까? 적금이에요. 이거 1년 지나면 얼마입니까? 2천만원. 10년 지나면 2억이에요. 30년 지나면 6억이에요. 쓸 거 다 쓰고 놀 거 다 놀고 하루에 매매 10분 하고 남들 땀 삐질삐질 흘리고 남들 추워가 벌벌 뜰 때 저는 뭡니까? 하루에 매매 10분 하고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옵션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생기는 문제는 변동이 ELW보다 더 높아. 지금은 얼마나 투자합니까? 이제 50만원가 투자해요. 실제로 50만원 가지고 제가 한 달에 3, 400 벌지는 못합니다. 왜냐? 이렇게 걸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현재 0.6인데 제가 0.2, 0.3에 걸어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50만원 밖에 안 되면 걸어둘 수가 없잖아요. 왜 걸어둡니까? 1순위를 위해서 걸어두는 거예요. 1순위. 자, 0.6짜리가 쭉 떨어져가 0.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0.3에 보면 1000개가 얹어져 있지, 그죠? 근데 나는 0.6일 때 이미 여기다 주문을 넣어놨어요, 미리. 그러니까 뭐예요? 1000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0.3에 30개를 던졌어요. 근데 1000개를 깨지진 않았잖아요. 내 물량을 먹어버립니다. 먹고 바로 31원, 0.31, 0.32까지 올라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전하죠. 0.3이 깨지려고 하면 0.3이 던져도 괜찮아요. 본전 매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필요한 돈은 한 500만원 됩니다. 원금이. 실제로 매매하는 금액은 50만원입니다. 투자하는 금액은. 이거 가지고 3, 400 법니다. ELW보다 이게 더 낫지, 그죠? 왜? 더 적은 돈으로 매매하잖아. 50만원 가지고 제가 미친듯이 물려가지고 뇌졸중이 와버렸어. 사자마자 뇌졸중이 와버렸어. 날려봐야 50만원이죠. 그죠? 근데 만기가 아닌 이상 50만원도 안 날려요. 많이 날려봐야 1, 20만원 날립니다. 벌 때는 얼마 벌고? 1, 20만원 벌고. 그러면 최적화가 되는 거죠. 왜? 10만원을 먹자고 하면은 곱하기 10배를 손해를 보라고 했잖아요. 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ELW 할 때는 이게 법칙이었어요. 근데 옵션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법칙이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10만원, 20만원 먹자고 달려들면은 얼마 날리면 된다? 10만원, 20만원 날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매일 매매를 하는데, 제가 매일 매매를 하는데, 매일 매매를 하는데, 오늘 10만원 벌었고, 그
다음날 15만원 벌었고, 그 다음날 20만원 벌었고, 또 10만원 벌었고, 8만원 벌었고, 10만원 벌었고, 20만원 벌었어. 쭉쭉쭉 내려와. 근데 하루 손해를 봤어. 얼마 손해보면 됩니까? 많아봐야 10만원에서 20만원. 그러면 이날 번 돈 있잖아요. 하루 툭 치면 돼. 나머지는 뭡니까? 제가 다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월별로 봤을 때 절대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절대 마이너스가 안 나요. 제가 10만원, 20만원 날렸다고 해서 우울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울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플러스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월별로. 저는 이렇게 만들어 왔던, 거꾸로 만들어 왔던 거지. 400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번 제가 오래전에 실험해 봤던 거는 1000만원이었거든요. 10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500만원을 가지고 ELW 할 때 제가 이걸 실험해 봤거든요. 제가 37살 때니까 한 7, 8년 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2000년도, 2009년도에서 10년도 사이겠네요. 이쯤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봤는데 1000만원 벌기 위해서 하루에 50만원 벌면 되잖아요. 그죠? 하루에 50만원 벌면 돼요. 그러면 20그레일이니까 1000만원이지. 그죠? 그럼 5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한 달에 3, 400을 번단 말이죠. 적게 벌 땐 200번을 있습니다. 버는데 그럼 1000만원을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요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600에서 800만원 벌겠네? 요렇게 실험돼 봤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5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하루에 한 번 했을 때 20만원을 벌었다. 두 번 하면은 40만원 벌겠죠. 세 번 하면은 60만원 벌겠죠. 그러면 하루에 매매 횟수를 1.5배 정도 하면은 1.5배라는 게 뭡니까? 10만원짜리 하나 먹고 5만원짜리 하나 먹으면은 요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습니까? 20만원짜리 한번 먹고 10만원짜리 한번 먹으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2.5배를 하면은 매매 횟수를 좀 더 늘리면 되는 거예요. 매매 횟수를. 매매 횟수를 조금 더 늘리면은, 그죠? 매매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매매를 하루에 2.5번 하게 되면은, 왜? 저는 1회당 버는 돈이 ELW 할 때는 20만원이었거든요. 1회당. 그러니까 매매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하루에 한 번만 매매 잘하면 월 연봉으로 6천만원 벌 수 있는 거예요. 매매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에 한 번만 잘 잡으면 돼. 그냥 이 중에 한 번만. 하루에 300번 정도의 매매 기회 중에서 6번 정도가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골라가 한 번만 잡으면 20만원 벌고 월 400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2.5번 한 번 더 하면 돼. 그냥 매매를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냥 뭐 어렵습니까? 어차피 1회당 버는 돈은 정해져 있고 한 번 더 하면은 2회를 하면은 40만원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됐네. 그럼 답 나왔네. 매매 두 번 해보자. 이 2번이 맞았어요. 1번은 답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 500만원을 투자를 하다가 1000만원을 투자하니까 잡는 물량이 2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한 틱당 손해가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항상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 달 중에 한 번은 손해를 보는데 먹을 때 20만원 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 틱에 20만원 먹는다고 가정하면은 날릴 때 한 틱은 얼마입니까? 25만원이에요. 왜? 수수료까지 합치니까. 두 틱 날리면은 50만원 날라가지요. 근데 곱하기 2로 하니까 이게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한 틱에 50만원 손해, 두 틱에 100만원 손해 나요. 한 달에 400만원 벌자고 하는데 하루에 100만원 날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답 없죠. 한 달에 기껏 400 벌려고 하는데 한 번 매매 잘못해가 100만원 날려가 버리면 답이 없어요. 특히나 월초에 날리면 기분 더럽고 답도 없어요. 왜? 더 날리면 안 되니까. 소심하게 매매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라. 근데 매매 횟수를 늘리면 가능한 거라. 그럼 손해 나는 건 똑같잖아요. 손해 나는 거. 25만원 손해 보면 돼. 그냥. 두 틱 손해 보면 50만원 손해 보면 돼요. 그냥. 근데 먹을 확률이 95% 이상이니까. 100번을 매매하면은 95번 먹으니까. 300번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6번. 그 중에서도 선택을 해가지고 한 번을 더 가는 건데.
이 정도 확률은 된다고 봐야죠. 그럼 뭡니까? 이게 더 안전하더란 얘기지. 그래서 이게 한 3, 4개월 실험해 보니까 매달 1,000만원 벌 수가 있어요. 890, 900 이랬지만 뭐 꼭 1,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1,000만원 가까이 벌 수가 있어요. 즉 지금 제가 목표로 하는 400만원을 2배를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매매를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냥 하루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3번 더 하면은 1,200만원 되겠죠. 4번 더 하면 1,600만원 벌 수 있고요. 그럼 1년어치 2억 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요. 왜? 항상 하는 매매들 하거든. 매매는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항상 하는 대로 하거든. 하는 대로. 하는 대로. 1회당 얼마 이렇게.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하루에 6번 있거든요. 그럼 이거 다 먹으면 얼마입니까? 120만원이죠. 다 먹으면은. 어떤 데는 하루 10번도 나오고 20번도 나옵니다. 아까 전처럼 이렇게 제가 구별을 해가지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번, 20번도 나와요. 그 제가 2,000원 뛰기로 하루에 100만원도 벌어봤거든요. 2,000원 뛰기로. 그럼 매매를 몇 번 했습니까? 500번 했던 500번을. 가능해요. 예. 먹고 팔고 먹고 팔고 먹고 팔고. 이런 매매를 해보면 별로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매매하는 게. 자,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더 많이 했네요. 이런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해주면 여러분이 자꾸 배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남한테 배우는 거는 싫고 돈 드니까 그죠? 싫고 공짜로 알고 싶지 그죠? 공짜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엊그젠가 제가 실수로 저희 시크릿 카페 실전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몇 분이 보셨더라고요. 한 10분 정도가 보셨더라고요. 봐도 아무 의미도 못 느끼는 분도 있어 끼고 보면은 막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해왔냐에 따라서 제 강의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들이 저 유튜브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입니까? 알람을 눌러 놓으시면은 가끔씩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실수로. 1년에 한 몇십 번은 실수로 올려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걸 파악 못하면은 계속 놔두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 시크릿 회원들이 연락이 와요. 이거 공개로 돼 있으니까 비공개로 바꿔주세요. 합니다. 왜? 하면은 많은 사람이 알면 안 되잖아요. 하거든. 그래서 저도 알겠습니다. 하고 비공개로 바꿔놓으면 여러분들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뭐 실수로라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람을 신청해 놓으시면은 제가 글 올라올 때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저희 연구소를 등록해 두고요. 네이버 카페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알람을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 주절주절 아무 말이라든가 이런 거 알람 신청해 놓으시면은 제가 글을 올리면은 스마트폰에 바로 뜹니다. 제가 글을 올렸다는 게. 뭐 컴퓨터로는 알람 뜨는 기능이 없는데 스마트폰으로는 제가 글 올리자마자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수로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도 평상시에 제가 글 올릴 때 여러분들이 알람을 신청해 놓으시면 제가 글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바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람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분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또 1시간 10분이네요.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내일도 매매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